영주권 제한 공적 구조 개정안에 대법원의 가처분 효력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공적 구조 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미나협 뉴욕협의회가 오는 금요일 북한 문제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뉴욕시 빈곤율이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시 식당들은 반드시 고객에게 일회용 제품 사용 여부를 묻고 동의할 경우에만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15일부로 시행 예정이었던 영주권 제한 공적 구조 개정안에 대법원의 가처분 효력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공적 구조 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인적자원국은 공적 구조 수혜자 영주권 제한 규정에 가처분 효력 중지 명령이 내려진 만큼 규정 시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뉴요커들이 수혜를 중단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각종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NYC 헬스 플러스 하스피탈의 크리스 킬리 수석 법률 자문 디렉터 역시 많은 이민자들이 공적 부조 영주권 제한 규정 추진이 알려진 후 체크업, 치료, 처방약 등을 거부하고 있다며 절대 환자들의 이민 신분을 기록하지도 않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안해 붙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장실은 이민자 법률 서비스에 3천만 달러, 이민자 권익 알리기 캠페인에 1,900만 달러를 투입한 상태입니다. 공적 부조 개정안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과 비이민 비자 발급을 불허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합법 이민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연방법원은 규정 시행을 나흘 앞두고 뉴욕주 등이 제출했던 가처분 효력 중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20년 인구조사를 앞두고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의 참여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16일부터 29일까지 영어 스페인어 사용자 6,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8세에서 29세 밀레니얼 세대들의 센서스 참여 응답이 66%에 그쳤으며 34%는 아마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참여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증가해 30세에서 49세 82%, 50세에서 64세 90%, 65세 이상 9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4%가 참여 의사를 보였고 16%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의 참여 응답률이 87%로 흑인 74%, 히스패닉 79%에 비해 높았고 고소득 가정의 참여 의사가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 정당에 따른 참여 의사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0 센서스는 내년 1월 알래스카주를 시작으로 3월까지 미 전역 가정에 설문지가 도착해 개인의 나이, 성별, 인종, 주거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묻게 됩니다. 시민권 문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센서스 결과는 연방, 주의회 의석이 결정되며 연방정부의 예산 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화협 뉴욕협의회가 오는 금요일 북한 문제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남북한의 관계를 정의하고 해외 동포들의 역할도 재정립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동규 기자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민간단체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뉴욕협의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화해 포럼을 개최합니다. 오는 25일 오후 6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리는 포럼에는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참석해 한반도 전쟁 혹은 평화 신한반도 체제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번 강연은 북미 관계의 향후 전망을 예측해보고 미주 사회의 한인으로서 한국의 남북 관계를 우호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에 미국 하원 상원의원이 있고 또 여기에 백악관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편지도 보내고 팩스도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전화로도 하고 또 압력을 가해서 남북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민간 차원에서 평화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남북의 교류를 위해 창립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는 200여 개 정당, 종교, 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남북의 문화 교류와 인도적 대북 지원 분야에서 대북 접촉 창구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화협의 민족화해 포럼은 무료로 참석 가능하며 강연 이후 식사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석 문의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뉴욕협의회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시 빈곤율이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실업률 감소 효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연방 센서스의 2018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의 빈곤율은 17.3%로 지난 2013년 20.9%보다 3.6%포인트 낮아져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아동 빈곤율도 23.8%로 6년 전 29.8%보다 6%나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뉴욕시 빈곤율 하락은 뉴요커의 소득 증가와 일자리 증가에 따른 실업률 감소 효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뉴욕시의 가구 중간소득은 63,799달러로 2013년보다 13% 증가했고 개인 중간소득 역시 43,392달러로 6년 전보다 8% 많아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일자리는 2013년보다 50만 개 이상 늘어난 437만 7,920개를 기록해 뉴욕시 빈곤율 하락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시장실 산하 경제기회 오피스의 매튜 클라인 디렉터는 뉴욕시의 역대 최저 빈곤율 기록은 최저임금 15달러 시행과 저소득층 주택 지원, 유아 지원, 헬스케어 지원 등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빈곤 퇴치에 의미 있고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실업률도 하락했는데 2018년 뉴욕시의 실업률은 4.1%로 전년 4.6%보다 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뉴욕시는 2020년까지 빈곤층 80만 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노숙자 쉘터에 거주하고 있는 노숙자 가정 5곳 중 2곳이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나와 노숙하게 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숙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스카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노숙자를 야기하는 가정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인해 쉘터에 입주한 노숙자는 5년 전보다 44% 증가한 12,541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노숙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6세 이하의 아동 7,000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엄마와 함께 노숙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180일 동안의 쉘터 거주 기간이 종료되면 일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정부가 마련해준 호텔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호텔에 머문 노숙자 가정은 2가정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약 1,000가정으로 증가했습니다. 스트링거 감사원장은 가정폭력으로 노숙자가 된 가정을 보호하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질환 문제로 인한 911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배나 증가하는 등 뉴요커들의 정신질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선 방안으로 911 콜센터의 정신질환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의 정신질환 관련 신고 건수가 지난 2009년 97,132건에서 지난해 179,569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한 시정부의 적절한 대응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는데 최근 뉴욕시는 이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질환 관련 신고가 911 콜센터로 걸려올 경우 응급 상황에는 NYPD 담당 부서로 전화를 연결하고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에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 매뉴얼은 정신질환 문제가 전달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한 경관이 상황을 오인하고 잘못 대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뉴욕시는 시장실 산하 법무팀과 NYPD, 뉴욕시 소방국, 그리고 뉴욕시 보건국 등과 함께 정신건강 문제에 공동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고 NYPD는 정신건강 유닛을 설치해 관련 규정과 대응 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히트로 불리는 건강평가팀 8개를 추가해 주로 비응급 상황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중 4개 팀은 911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는 개인을 상대하게 됩니다. 올해 미국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앞으로 식당들이 반드시 고객에게 일회용 제품 사용 여부를 묻고 동의할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미 벤 브레머 시의원이 뉴욕 시내 식당들은 음식 배달을 주문받을 때 고객에게 반드시 일회용 제품 사용 여부를 묻고 동의할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브레머 시의원은 식당들의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식당들은 음식 배달을 할 경우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접시, 숟가락, 칼, 포크, 젓가락, 컵 등 일회용품의 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물어야 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에만 제공해야 합니다. 식당들은 식당 내에서도 일회용품을 제공할 때 고객에게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첫 적발 시 $100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이내 두 번째 적발될 시 $200, 세 번째 적발 시 $3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내 주요 이유식 제품 95%에 납과 비소 등 인체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촉구됐습니다. 미국 내 주요 이유식 업체 61곳의 168가지 이유식 제품의 95%가 납과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비영리 단체인 건강한 아기 밝은 미래가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유해물질들은 아이들 체내에 들어가면 계속 쌓여 신체 발달과 뇌 성장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검출된 4가지 유해물질 중 납은 무려 94%의 이유식에서 검출됐으며 비소는 73%, 카드뮴은 75%, 수은은 32% 등의 순이었으며 4가지 유해물질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이유식은 26%, 3가지는 40%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식품의약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타모니카 인근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놀스 팰리세이드 드라이브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40에이커가 불에 탔고 인근 200여 가구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은 차멜 레인과 벤 베네다 애비뉴, 메리 베일 레인, 라크맨 레인 경계 내 지역으로 알려졌으며 산불은 차벨 레인과 비스타그란데 드라이브 지역 주택 방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150여 명의 소방대원과 시 관계자들이 투입돼 화재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경찰국이 아동학대 수천여 건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시 검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LAPD에 접수된 3만 6천여 건의 아동학대 혐의건 가운데 4천여 건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LAPD는 경찰과 형사들은 열심히 조사하고 있지만 케이스마다 세부 내용이 다른 만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아동보호국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는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두 신중하게 수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놀스힐스 지역의 한 가정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4살짜리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여성사회운동가 그레이스 이 씨가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에 맨하탄 차이나타운 등이 포함된 뉴욕주 하원 65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주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스몰 비즈니스의 세금 부담 경감과 공립학교 예산 전액 지원,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 1세인 이 후보는 컬럼비아 대학과 시카고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수료한 후 환경단체 설립 등 사회운동가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조셉 이 씨가 지난 6월 백악관에 대통령의 외교와 국가 안보 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편지를 보낸 데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이란의 핵 프로그램 규정 탈퇴 등을 우려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답장에 의견에 감사하다고 전제한 뒤 행정부는 미국 본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정책들이 미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 것을 자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혈액센터는 센터 내 모든 형의 혈액형 혈액 재고가 7일 미만인 상황으로 헌혈 수급이 매우 시급하며 -5형의 경우 우선적으로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뉴욕시 일원에는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헌혈 기증자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한 사람의 헌혈로 다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며 헌혈에 필요한 시간은 단 1시간 정도라며 많은 뉴욕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락커펠러 센터는 어제 2019년 크리스마스 트리로 업스테이트 뉴욕 오렌지 카운티의 플로리다에 있는 독일 가문비 나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무는 11월 9일 락커펠러 센터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 나무에 5만 개의 전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의 아이콘인 스와로브스키 별이 장식됩니다. 올해 락커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점등식은 12월 4일 오후 8시이며 내년 1월 17일까지 불을 밝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영상 18도, 밤 최저 기온 45도, 섭씨 영상 7도 예상됩니다. 목요일 맑겠습니다. 금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